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수요일을 격주로 책임지고 있는 서민입니다. 단국대 기생충학교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기생충이 거의 없어진 지금 그 와중에도 열심히 기생충을 띄우려고 노력 중이고요. 오늘 제목은 12지장충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12지장충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이름은 이제 학술적 이름은 구충인데 우리가 십이지장충으로 주로 부릅니다. 실제로 십이지장에 사는 건 아니라 그 아래 사는데 어쨌든 이제 먼저 이 영상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영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상 캡처인데 이 사람 그 2년 전 영상이고요. 이 마리스텔라 고메즈가 이제 자기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다리에 기생충이 살았다. 다리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 이게 나의 가족과 같이 기생충이 살고 있다. 그리고 휴가에서 갔다 온 날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걸린 거라는 뜻이죠. 다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뭔가 막 빨갛게 됐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게 막 위치를 조금씩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구나 이 부위가 굉장히 가려웠다는 거죠. 그 범인은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얘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얘의 유충이 들어간 건데,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 구매지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갖다 이제 데리고 비치에 오는데 이 강아지 똥을, 치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걸린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의사한테 들은 얘기겠죠. 그래서, 어, 이제 지금은 약을 써서 다 낫다. 응? 낫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경고를 하는데 이게 세계 어느 나라 해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댓글이 2년 전 영상인데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She's way too pretty to have a parasite.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생충을 에 걸리기에는 너무 이쁘다라는 뜻 같은데 기생충은요, 물론 기생충이 좀 돈이 좀 없는 나라에 많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쁘고 안 이쁘고를, 뭐 그런 식이면은 전 기생충 매일 뭐 몇 개씩 갖고 살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외국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사인데, 우리나라 기사지만 사실 이거 외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메이즈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여자분이 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고메즈는 콜롬비아 여성이야. 그리고 바닷가에 다녀와서 기생충에 감염됐는데 아까 그분 얘기한 것처럼 애완동물 배설물 속 십이지장충이 피부를 타고 들어오면서 뭐 가려움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가려움증이고 증상이 악화됐고 다리를 점점 긁게 됐다. 왜 밤에만 다리가 심하게 가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원인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개와 고양이를 데려오고 대변을 본다. 거기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왜 밤에 가려운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생충하고 좀 틀린 얘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혹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개들이 별로 이렇게 그 십이장충 걸린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죠. 견주, 개가 좋으면 개집에서 생활해. 뭐 공원에 왜 개 데리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예,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콜롬비아잖아. 콜롬비아 한 여성이 콜롬비아 뭐 근처의 바닷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선진국에서는 그 드문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갔다 온 그런 케이스 말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해변에서 이런 거 걸리는 적은 없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2024년 기사인데 7살 아이의 발목에 이렇게 뭐 선이 이렇게 좀 그어 있잖아, 이거. 이게 이제 그 기생충이 움직인 자국인데 얘는 어딜 갔느냐? 얘는
나미비아로 갔어요. 나미비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 보츠와나 바로 옆에, 남아공 바로 옆에 나미비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해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맨발로 흙에서 장난을 치고 발목이 가렵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12지장충이라는 기생충이, 피부를 갖다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도 댓글이 이제 개 분노한 분들이 댓글을 달아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주인 없는 개 밥 주지 마라. 밥 주지 말면 죽네. 그, 그리고 약사쌤이 구충제 복용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이때다 싶어서 그냥 구충제 선전을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구충제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나미비아 얘기고 아까 그 얘기는 콜롬비아 얘기야. 콜롬비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얘기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냐면 패치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윤님 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찐팬이라고 어머머 배 선생님이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비욘드에서 드문 슈퍼챗까지 어떻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개가 해변에 변을 보고 그 안에 있던 기생충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피부에 가렵고 붉은색 발진이 생긴다. 결론, 개똥을 치우자. 뭐 이런 결론이잖아.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제가 제목도 12지장충의 복수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12지장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2지장충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비욘드에서 12지장충의 슬픔이라는 거를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2지장충이 요약하면 12지장충이 맨발로 걸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발바닥을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못 살 때는 신발을 못 신어서 이런 감염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발을 다 신기 때문에 12지장충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야. 그래서 슬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여러분 2016년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이 12지장충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끈 게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그 알프스산에 57km쯤 되는 터널이 있거든요. 이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스위스의 취리히라는 도시 있어요. 여러분 취리 가보셨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지만 이 취리히와 밀라노를 잇는 엄청나게 긴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이 터널이 이거 어떻게 이걸 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터널이 이렇게 두 단계로 됐어요. 두 단계. 그러니까 57km짜리 터널이 이제 개통된 거고 그리고 밀라노부터 여기 밀라노부터 벨린조나까지 15km.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 스위스의 72km에 달하는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됐는데 여기 2016년에 개통된 거는 요 윗부분 57km 부분이고 15km에 해당하는 요 루가노에서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벨린조나까지 이 15km 구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2년에 완공이 된 거야. 놀랍죠. 그리고 일단 여기 먼저 뚫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100년도 더 된 130년이 지난 뒤에 요 구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기간 터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82년 이탈리아가 이런 터널을 어떻게 이때 이런 터널을 지었을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뭐 했냐?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 1880년대 우리 뭐 했을까? 그 당시 서울이 이랬대요. 이 서울이. 뭐 그렇습니다. 터널을 만드는 건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이때도 아마 우물물 길어먹던 그런 시대였고 영국은 막 공중 식수 같은 게 뭐 상수원 하수원이 다 이제 완공이 됐고 뭐 콜레라 이미 사태도 겪은 그때 우리는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마 타고 막 다니고 그러던 시절 그리고 이 동대문은 뭐 지을 수 있는데
터널을 짓는 거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터널은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쫙 그 무게 같은 것도 계산하고 이 수학이 발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탈리아는 우리가 이거 할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이탈리아는 터널을 팠습니다. 15km짜리 터널. 우와, 진짜. 정말. 그리고 그때 1880년대 생각나는 게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뭐 국사 책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그 월급을 쌀로 주는데 쌀의 절반이 모래여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 이러고 있는데 딴 나라에서는 터널을 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고타로 터널을 15km짜리를 팠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전 이거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이슈가 된 거야.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터널을 짓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노동자가 이제 좀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이제 심한 빈혈로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의회에 이제 야, 노동자들한테 적절한 노동 환경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연방의회가 어떤 되게 유명한 손도레고 박사한테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탈리아인 사망한 인부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는데 사망 원인은 뭐냐? 그 박사에 의하면 그 15km짜리 터널이니까 뭐 매일같이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죽은 사람의 몸을 부검해 보니까 죽은 사람의 몸에서 이 12지장충이라고 하는 이 12지장충, 구충이라고도 학자들이 부르는 걸로 구충. 이 12지장충이 1,500마리가 나온 거야. 1,500마리. 1,500마리. 그게 죽은 사망 원인이야. 그리고 이 12지장충은요, 사람 피를 빨아먹어. 그러니까 회충 같은 애들은 그냥 우리 장에 들어와서 그냥 밥풀을 먹거든. 밥풀 한 2톨 먹거든. 그게 다예요. 근데 12지장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빨로 이 장을 물고 피를 빨아먹어. 피를 얼마나 빨아먹느냐. 하루에, 보시면 여기 이거 두비니구충은 하루에 0.15에서 0.2mm 정도를 빨아먹어요. 구충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비니구충이 더 빨리 빨아먹는 거지. 하루에 0.15에서 0.2를 빨아먹는데 그 사람이 1,500마리에 감염돼 있었으니까 하루에 300ml씩 피를 빨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피가 빨리니까 점점 이제 심장 같은 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막 버티다가 결국 이제 죽은 거예요. 결국 못 견디고. 하루에 한 번씩 헌혈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장충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리고 12지장충이 어떻게 그럼 사람 몸에 들어왔지? 처음에는 터널에 있는 열악한 환경, 거기 있는 물을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12지장충은요, 이제 12지장충에 걸린 사람이 변을 보면 알이 나오잖아. 변으로 나오잖아. 근데 이 알이 껍질이 되게 얇기 때문에 이 껍질을 깨고 유충이 딱 바로 나와. 흙 속으로 유충이 나와. 그래서 한번 탈피해서 이게 좀 징그럽고 큰 유충이 됐다가 이것이 사람의 피부가 노출되면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12지장 아래 제주놈이라고 하는 고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생충은 알을 갖다 상추 싸먹을 때 알을 먹어서 걸리는데 얘는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충이라는 건 12지장충은 그래서 신발을 안 신는 나라에서 유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아프리카. 그러니까 신발을 신기가 어려운 나라들. 신발을 신어도 하나만 죽을 때까지 신어갖고 신발이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보시면 좀 인도나 중국도 좀 그런 쪽이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중남미 이런 나라들에서 이게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놀랍게도 제가 10년 전에 조사한 건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기생충에 걸려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게 발표는 안 하고 논문에만 살짝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네팔 있잖아, 네팔. 네팔 사람들, 네팔 노동자가 7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3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없어진 구충을 3명이나 갖고 있었던 거야. 40%가 네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써 있잖아, 후검. 후검은 231명을 조사했는데 딱 3명 나왔는데 3명 다 네팔 사람인 거야.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아무도 없는데 네팔 사람만 그런 거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한때 이게 유행했었어요. 보시면 이 HW가 이제 구충인데 이게 69년 뭐 70년 이 동시에 10%쯤 됐잖아요. 그런데 76년 되니까 2.2%가 되고 다시 0.5, 0.1 어디서 없어졌잖아. 왜 없어졌을까? 이제 우리나라가 신발을 다 신고 다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구충이 이 신발의 벽을 뚫지 못하고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멸종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12지장의 슬픔은 뭐냐면 그놈의 신발 때문에 이 신발 뭐 이렇게 하면서 멸종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흔하던 12지장충 다 어디로 갔을까? 회충과 나란히 서 있던 그 12지장충. 회충도 많이 어렵지만 회충은 그래도 누군가의 몸속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12지장충은 우리나라 어디를 봐도 이제 없어요. 이제 12지장충이. 멸종했어, 완전히. 해외나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 2025년 이제 11월 26일 기사를 보면은 맨발길 열풍. 그러면서 요새 막 흙을 맨발로 걸어. 우리가 열심히 그 산업화를 이룬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신발을 신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좀 잘 사게 되니까 다시 맨발로 가겠대. 정말 이거 사실은 전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우리는 맨발을 좋아하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맨발 붐이 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구충이 다시 유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왜냐? 12지장충이 유행하려면요. 일단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12지장충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을 갖다 길가에다 봐야 돼. 길가에 변을 봐야 거기서 나온 알들이 껍질 깨고 거기 아래서 유충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흙 속에서 이제 딱 도사리고 있다가 사람 발을 딱 쏘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말이죠. 최근에 요새 중국 분들이 이제 막 경복궁 옆에다가 막 변 보고, 막 관광지마다 다 변 보는 이유가 혹시 이게 12지장충의 창궐을 위한 이 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저 혼자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왜냐면 우리나라가 예전과 달리 화장실이 너무 좋거든. 지하철은 뭐 화장실 끝내주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전 12지장충을 통해서 뭔가 한국에 테러를 가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 문제는 사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변을 아무 데나 싸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제 그러니까 개들 있잖아, 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들은 변을 아무 데나 본단 말이야. 특히 집에 안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버려진 유기견들이 이제 들개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변을 보면, 만약에 이 개에 12지장충이 있다 그러면 이 개의 변을 통해서 12지장의 알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이 알이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개들이 12지장충에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이게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생충을 다 조사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이게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하고 집에서 기르는 개들을 이제 비교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기생충이 거의 없어요. 유기견들은 기생충이 좀 많은데 그런데 이 구충을 보면 어때? 구충 보세요. 구충 보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는 전부 다 빵빵빵빵빵. 그러니까 전 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다 빵빵빵빵이야.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데 유기견들 보면은 유기견들은 일부가 12지장충에 걸려 있어.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개 변을 통해서 사람에게 12지장충이 걸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12지장충 알이거든요. 껍질 되게 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개에 감염된, 그러니까 개한테 걸려있는 십이장충은 사람의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개, 개 십이장충 하면 너무 기니까 개구충이라고 부릅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개구충은 사람이 종숙주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에 감염되면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의 피부, 그러니까 사람에게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탈출하려고 피부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고메즈가 걸렸던 그 십이장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개구충인 거야. 개 십이장충. 그래서 이 여자한테도 이 가려움과 더불어서 이런 붉은 그런 염증 같은 것이 쫙 계속 있었던 거지. 이게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막 그런다는 거죠. 하루에 1cm만 움직이는데 이거야. 개구충의 특징. 사람의 피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만다. 이게 이제 고메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진단 어떡하냐, 진단. 진단은 사람이 종수주가 아니고 사람 몸에 들어오면 유충으로 머물다가 죽기 때문에 대변 검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 대변으로 알을 내보내지 못, 어른이 안 되니까 대변으로 알을 내보내지 못하지. 그래서 면역학적 검사, 그러니까 개구충에 대해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피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면 되는 거고요. 치료는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 이 알벤다졸을 좀 일주일 정도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구충제는 이 구충제는 그러니까 그 기생충을 굶겨 죽는 것이고 굶겨 죽이는 건데 유충은 굶주림에 강해서 한 번 먹어서 안 죽어. 그러니까 회충 어른은 하나를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유충은 하나를 먹으면 안 죽어. 한 5일, 7일 정도 줘야 돼. 물론 이제 위치가 그 약이 좀 안 닿는 위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유충은 기생충의 약에 잘 안 듣기 때문에 오래 써야 돼. 그래봤자 뭐 3일, 5일, 뭐 정도 일주일 정도 쓰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별게 아닌데 뭐 그래도 피부가 한 뭐 일주일 이상 뭐 피부가 좀 가렵고 붉고 이 피부가 이게 정말 이게 생각보다 후유증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심각하다기보다도 뭐라 할까 보기가 정말 끔찍하거든. 그래서 이거 안 걸리는 게 좋지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즐겁자고 해변 갔는데 거기서 개구충 걸려가지고 개고생하고 그리고 괜히 개 미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 특히 이제 조금 그 GDP가 떨어지는 나라들한테 갈 때는 이 개구충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구충에 걸린 개가 많은 개구충,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나라는 사람도 기생충이 많지만 개도 기생충이 많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관광지 예를 들면 도미니카도 우리보다 좀 못 살잖아. 이 도미니카에 푼탁하나 가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멋진 곳입니다. 이 푼탁하나에 어떤 커플이 써 있죠. 커플이 푼탁하나에 간 거야. 푼탁하나 비치 해변을 걸었어. 해변을 걸을 때는 항상 맨발로 걷잖아. 그래서 맨발로 걷다가 구충에 걸렸는데 참고로 이 유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유충은 1mm 뭐 2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도 처음엔 몰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가려운데 어쨌든 그때 걸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까짓 건 뭐 걸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커플인데 이분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 캐나디안 커플이에요. 그래서 도미니카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냐? 이건 남자 발이 이렇게 되고 여자는 이렇게 됐어, 여러분. 생각보다 좀 심각하지. 그래서 이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변은 걸으면 안 돼.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걸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해변에 거기 개구충 걸린 개들이 변을 보고 그 변에서 애들이 그냥 나온 유충들이 딱 그냥 사람 맨발을 이제 노리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걔도 사람을 일부러 노린 건 아니고 걔한테 가려고 하는데 걔가 안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하루님이 감사드린다고 해주셨고요. 예, 희동이님이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변에는 없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의 변에는 없다는 거지. 그런 거. 오영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시솔트님 후드티가 귀엽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동원님, 이제 젊어진다고 하는데,
오늘도 박영진 원장님이 나와서 강의하셨을 때 그분이 넣어주신 실 덕분에 조금 젊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빨이에요, 실빨.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 예, 그리고, 자, 근데 개구충, 고양이구충.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개가 더 이제 메이저니까, 개구충이라고 하고, 이 개구충의 유행지는 어디냐? 의외로 뭐 좀 사는 미국에도 좀 있고 그렇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는데 어쨌든 빈도로 따졌을 때는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아프리카 아까 말한 것처럼 남미 뭐 이렇게 구충 유행지랑 비슷하게 이런 나라들이 많고 호주가 좀 빨갛다는 거 좀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있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뭐냐 이게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여행자가 그 여행자가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해서 이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유충이 피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피부를 뜻하는 큐테이너스 라바는 유충이고 말그란스는 왔다 갔다 움직인다. 하루에 뭐 1cm, 3cm 움직인다는 거죠. 이 케이스 잠깐 해석해 보면 뭐냐면 이 여자는 34세 여성인데 왼쪽 발에 조금 발진 같은 게 생겨서 병원에 왔는데 진단을 잘 못해서 항생제로 치료했지만 자도가 없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바바도스라는 섬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는 물론 이제 알벤다조보다 조금 더 센 약으로 치료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좀 심각하죠? 그렇죠? 어머, 어떻게? 아니 저 슈퍼챗을 이렇게 사주시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는 시대에 이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써주셔서 정말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데 막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브라질로 갔다 와서 최근에 브라질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이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해변을 걸을 때 항상 제가 한 말을 생각하세요. 여기 어딘가에 개구충이 있을 수 있다. 이건 28세 미국 남성인데 중남미로 하이킹 갔다가 해변을 걸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이분도 뭐 프랑스 브리타니 가서 2주 동안 해변을 거닐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고 밤에 텐트에서 또 자면 또 텐트 쳐놓고 자면은 흙에서 막 몸의 노출 부위로 들어가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단만 잘 되면 뭐 약 먹으면 되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진단이 안 돼서 더 오래 고생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좋으려고 그냥 병원 거기 놀러 간 건데 이분은 카리비아 여행 갔다 왔고 이분은 이제 2살짜리 아이니까 엉덩이 이런 게 생겼네. 이게 좀 앉아있다 그렇게 걸린 건가 싶네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이제 있는 사례 5개를 모아가지고요. 보시면 엉덩이, 뭐 여기 등인가,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빨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개구충은 생각보다 좀 보기에 되게 심각한 그런 것처럼 보여요.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국내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이제 제 블로그에 제가 블로그 운영을 조금 하다 중단했는데 나중에 그 블로그에다 이걸 남겨주시면서 자기 아이가 이거 걸렸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2년 있다 본 거야. 그래서 그때 뒤늦게나마 사과드리고 어떻게 지금 괜찮냐 그랬더니 답이 없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요거는 이것도 국내 케이스. 그러니까 국내 케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걸린 거는 캄보디아에 미셔너리 캠프를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갔다가 이 아이가 이제 15세 소년이 갔다 온 거지. 사실 종교 활동 이렇게 하면은 신이 좀 신의 가호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얘가 또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싶어요. 사실 이 나이가 또 피부에 또 민감한 때잖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국내 개에서 걸린 국내 개에서 나온 유충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감염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피부에 있는 유충 이행증은 총 12케이스 이상이 발견이 됐지만 모두 해외에 나가서 걸린 거다. 예를 들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걸린 거다. 여기서는 캄보디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맨발 걷기를 해도 괜찮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변 테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맨발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뭐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들은
심지어 유기견들조차도 개구충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 남아공,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카리브해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뭐 해변이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개들이 개구충에 걸려 있는 감염률이 거의 66에서 96%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에서는 이 개구충에 의한 사람 감염, 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 공원 뭐 이런 데서 막 애들 흑장난하고 막 놀잖아. 흑장난 막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그럴 때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사는 나라들에서는 또 이 나라들은 또 개를 많이 키우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서는 감염률 자체는 낮아요. 하지만 워낙 개를 많이 키우잖아.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어느 체코인가 어떤 나라에서는 일단 자기 딸이 오랫동안 나이가 좀 차도록 시집을 못 가면 개를 사준대. 왜냐하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이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만나면 개가 이쁘네요라고 이제 서로 개가 있으면 또 말하기 좋잖아. 그렇게 하다가 결혼할 수가 있으니까 뭐 개를 많이 키우고 사실 그 나라들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 나라들에선 개가 가족인 곳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구충이 알게 모르게 감염률은 낮아도 산발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건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탈리아는 비치 발리볼 선수 감염례가 좀 있대요. 비치 발리볼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 맨발로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일부였는데 일부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좀 해변을 걸을 때 좀 제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해변을 꼭 맨발로 걸어야 되느냐. 신발 하나만 딱 신어도, 샌들 같은 거 딱 신어도 괜찮다 이거죠. 샌들을 꼭 신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오늘 주제가 이거였잖아. 12지장 중에 복수였잖아. 이 개구충이 은근히 또 진화를 한다는 거지, 진화. 어떤 진화를 하느냐. 이 케이스를 보셔야 돼요. 이게 2020년 이제 논문에 실린 건데, 이거는 뭐냐면, 60살 먹으신 분이, 그냥 대장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뭐 대장 내시경 뭐 받을 수 있죠. 그냥 뭔가 증상이 있어 받은 게 아니야. 근데 대장 내시경에서 한 1, 2cm 정도 되는 그런 벌레가 발견된 거야. 이 벌레. 이 벌레. 이거 보시면 이빨도 이렇게 세 쌍이 있고. 근데 이제 요 벌레가 뭐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구충인 거야, 개구충.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에서는 사람 구충이 있어야지. 그리고 개구충은 사람에서는 어른이 안 돼. 그쵸? 근데 이 구충이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해서 이게 뭐지 하고 이 DNA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써 있죠. 개구충하고 100% 일치. 100% 일치.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람 12지장충하고도 좀 98.1%가 비슷한데 어쨌든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걸린 기생충은 개구충인 거고 개구충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유충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 몸에서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개인간인가? 개와 인간의 합체인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하잖아. 그런데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2020년 기사에 났었는데 이게 3월 달에 이게 사실 이건 되게 충격적인 뉴스인데 이게 그 당시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때라서 이게 별로 이렇게 조명이 안 되고 댓글도 13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시면 대장 내시경 받다가 기생충이 발견됐고 여기 보시면 그냥 어른이 됐다는 얘기야. 개구충의 어른이고 완전한 어른은 아니고 조금 어른이 될랑 말랑하는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호주에서 사례가 밖에 보고됐고 여기 뭐 써 있죠. 5년 동안 애완견과 함께 생활했다. 그래서 개구충이 인체 감염 사례는 이 국내에서도 거의 최초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여기 기사의 해석은 조금 뭐 좀 그렇긴 한데 저기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배상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5년 동안 애완견과 생활했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피부에 뭐 인제 개구충이 막 막 개구충으로 인해서 막 붉은 자국 생기고 막 이래서 병원 온 게 아니라니까. 또 5년 동안 애완견과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몸이 좀 개처럼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개 5 마리랑 10년 넘게 살고 있는 저는 뭐지? 어쨌든 이게 되게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써 있죠 여러분. 미국과 호주. 자 보세요. 이런 식의 개구충이 인간에서 어른이 되는 사례가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주로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발견된, 호주의 퀸즐랜드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 사례는 개구충이 알을 낳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생기다 만 겁니다. 좀 미숙한, 어른이 됐지만 조금 미숙한 그런 어른,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개구충이었는데, 남아공에서는 아이 3 명과 남아공과 인도 사람에서는 알까지 낳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동안 개에서만 어른이 됐던 개구충이 사람에게 감염돼서 어른이 되는 일이 있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특히 주목해야 될 곳이 바로 호주 퀸즐랜드야, 퀸즐랜드. 여러분, 호주 가 보셨어요? 퀸즐랜드 안 가 보셨죠? 퀸즐랜드, 특히 퀸즐랜드에서 타운스빌이라고 있거든. 타운스빌. 여기 해변이 끝내줘요. 물론 저는 안 가봤지만 여기 그 가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사례, 한국에서 딱 한 케이스 나온 개구충의 인체 감염 사례, 그러니까 인체에서 어른이 된 사례가 수백 케이스야, 수백 케이스. 여기는 왜 그러냐? 인구의 절반이 개를 키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개와 함께 그 산책을 다니고, 그리고 맨발로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개구충이 처음에 감염이 됐을 거라고. 처음에 감염되고 막 그러다가 처음에는 피부에만 뭐 있다 말겠지. 근데 그중에 일부가 돌연변이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감염되다 보니까 이제 개구충이 사람에 감염되는 그런 개구충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 호주 퀸즐랜드 타운빌에서는 그 개구충의 인체 감염, 특히 이제 개구충 어른의 감염 사례가 수백 건이 생기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12지장충의 복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신발을 못 신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운 종으로 탈바꿈을, 그러니까 사람 개구충의 사촌인, 아니 사람 12지장 중에 사촌인 개구충이 변신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보세요. 69%가 그 어떤 걸 하느냐? 워킹. 그러니까 맨발로 걷기. 그 뱀프 그라스가 젖은 숲을 맨발로 걷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개랑 같이 걷다 보면 개가 변을 보고 그 변에서 유충이 나오고, 그게 맨발로 걷는 사람의 발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개구충에 걸리는데,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 된 개구충은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 사람에서 한 2, 3년 정도 뭐 살면서 뭐 알은 아직 못 낳지만 어쨌든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퀸즐랜드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지도상으로 봤다고. 호주는 퀸즐랜드가 그 동북쪽에 있는데, 타운스빌은 여기쯤 있더라고. 그래서 타운스빌을 딱 봤더니 어, 타운스빌 하기 전에 예, 우리 저기 배상철 선생님께서 정모를 못 간 게 살이 너무 쪄서 지방흡입술을 받고 오신다고. 예, 저도 몸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 퀸즐랜드 도구 프렌들리 타운스빌. 개와 함께 타운스빌을 오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하여튼 이런 개들이 뭐 사람과 개가 어우러져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사람들은 신발 신었지만 신발을 안 신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구충 사례가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건 2022년 논문인데 개구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호주 여러 지역을 이제 돌면서 그 개똥을 1,581개를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어44그
조사한 공원, 그러니까 개들하고 사람이 자주 가는 공원의 44%에서 기생충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기생충이 뭐였을까요? 그거야, 개구충. 개구충이 제일 많았어. 그러니까 전체 공원에 있는 개똥의 10%에서 10%가 그 개, 개구충의 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편충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개구충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개똥을 조사한 데거든요. 호주를 쫙 돌면서 이제 조사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하늘색 요것이 하늘색이 개구충인 거야. 보시면 이 타운스빌에 공원에 아주 개구충의 알이 잔뜩 있잖아. 이거 보세요. 이 껍질 얇잖아. 이 금방 얘가 알을 낳고 아래 나머지 이거 편충 같은 거는 그냥 알이 두꺼워서 못 나와. 근데 이걸 먹어야 걸리는데 이 개구충은 와 보시면 진짜 어, 껍질 딱 유충해서 사람 발을 뚫고 나간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사례가 처음 보고된 게 1990년이야. 이거 보시면 그게 이제 이 개구충이 장에서 어른이 됐다는 그런 논문이에요. 정말 이거 근데 이런 논문이 35년 전에 나왔는데 여전히 타운스빌은 개와 인간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작은 창자 맨 말미에 이게 발견이 됐다는 그런 건데 여기서도 이게 한 케이스를 본 게 아니야. 38명에서 이게 나왔다니까. 8명을.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직 개구충이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 개구충이 아직 사람에게 들어와도 그 알을 낳고 지네끼리 증식하는 2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아까 말한 거 남아공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개구충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른이 되는 것도 물론이고 알도 낳는 거야. 그래서 써 있잖아. 풀리 디벨롭 알까지 낳는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감염이 되다 보면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저기 배상철 선생님 그냥 여기서는 채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지 슈퍼챗 안 쏘고 그냥 글로 써도 제가 다 읽어드리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그 채팅을 거의 배상철 선생님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의 결론은 뭐냐? 사랑기생충도 다 다른 동물에서 왔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또 다른 기생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지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유기견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유기견들이 기생충에 걸려서 그 기생충 중에 일부가 이제 사람에게 올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개를 무조건 미워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개와 사람이 이제 좀 공존하는 시대가 됐잖아. 그래서 개를 갖다 학대하면 또 그것도 어려운데 제 말은 뭐냐면 그 공존하는 이 시대에는 개를 버려서 걔가 이상한 기생충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개를 좀 잘 기르자라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저 진짜 배상철 선생님 이제 비온 뒤에서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봤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제가 조금 이제 좀 뜬금없겠지만 12지장충의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 개를 좀 꼭 키울 사람만 키우자. 오늘 그리고 제 결론이고 그리고 개가 변을 보면 개똥을 치워야 돼. 그러니까 치우시는 분들이 욕먹는 이유가 밖에서 개가 산책할 때 변을 보는데 휴대폰을 보시잖아요. 휴대폰을 보면서 개똥을 안 치워. 그 개똥에서 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개똥을 잘 치우자. 아까 보셨잖아요. 개똥 치우라고 막 욕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에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날씨 겁나 추운데 좋은 밤 따뜻하게 잘 주무시고요. 오늘 맹활약해 주신 배상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